실이가 태블릿 PC를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두 분 다 그 내용을 부인하셨습니다. 박근영 증인은 어떻습니까? 한 8개월 이상 9개월 가까운 시간을 일주일에 3번 정도 최순실을 만났는데 그 최순실이가 그 종류는 아니겠지만 다른 태블릿 PC나 아니면 PC를 다루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최순실 씨가 태블릿 쓰는 모습은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요. 제가 이거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다. 근데 우리 고영태 증인께서는 오늘 증언을 통해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태블릿 PC 전혀 사용도 할 줄 모른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한 걸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네, 아까 제가 처음 태블릿 PC 얘기를 들었을 때는 JTBC에서 독일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에서 찾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기사가 최순실의 집 밑에 있는 관리인이 가르쳐준 곳에서 짐을 버린 곳에 찾았다. 자꾸 변경이 되더니 결국엔 제 회사에 있는 제 책상에 있었다고 그렇게 와전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하고 전혀 무관하고 제가 그 태블릿 PC를 만약에 제 거였다면 제가 바보처럼 거기에 놓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료들을 제가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기다 놓고 올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태블릿 PC를 처음 받게 된 그 기자분이 진짜 진실을 밝혀주셔야지 어떤 자꾸 말을 바꿔가는 그 기자분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JTBC에 그 연락을 받았다는 그분도 나와주셔서 정확하게 제 전화가 맞는지 아니면 저의 음성이 맞는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영태, 차은택 증인 두 분 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잘 못 쓴다. 컴퓨터도 잘 못 쓴다. 이런 증언이 나오는 마당에 JTBC를 불러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된다. 예, 하태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장시호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네. 같은 친척이기도 하시니까. 네.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태블릿 PC 능숙하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사용할 줄 압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6가지 주제로 브리핑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최순실의 태블릿 PC 사랑,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열쇠 대남. 또 하나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의 두 번째 태블릿 PC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다름 아닌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태블릿 PC 안에는 최순실이 독일에 세운 유령회사 코레스포츠의 설립 과정과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수수 과정 등을 알아볼 수 있는 다수의 이메일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의 말씀 자료 중간 수사본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 이외에 새로운 범죄 관련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2015년 7월경부터 11월경까지 사용한 것으로 최순실 소유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실의 유별난 태블릿 PC 사랑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문을 열쇠가 되려나 봅니다. 네,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 PC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막 시작된 특검의 브리핑입니다. 대치동 특검 사무실이고요. 조금 전 막 시작됐습니다. 이 태블릿 PC 실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SMT8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갤럭시 탭입니다. 예.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예. 네, 제가 장시호가 제출했습니다. 특검에 태블릿 PC. 이것도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요? 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그 지금 이메일을 확인한 태블릿 PC가 개통자가 누구로 돼 있고 돈은 누가 냈었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개통자는 아마 개통자는 그 개통자라든지 구체적인 돈을 이 태블릿 PC 사용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신사에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한 태블릿 PC인데 그 개통자 명의 정도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건데 확인이 되냐는 질문입니다. 그 관련된 부분은 다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 개통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네, 개통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메일 계정과 그 연락처 등록이 최소한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입니다. 태블릿 PC에 지금 개통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명의가 어떤 누구로 확인되어 있냐는 질문입니다. 네, 그거는 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거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메일 그 다른 계정으로 태블릿 PC에 이메일이 로그인된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메일로만 그 태블릿 PC가 사용됐습니까? 다른 이메일도 있습니다. 어떤 이메일로? 그거는 밝히기가 곤란하고요. 하여튼 다른 이메일도 있습니다. 년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삼성에서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했습니다.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7만 평의 땅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 특검비리에 고개 숙인 대통령들, 악순환을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 이렇게 고 씨가 취재 기자와 함께 청와대 각종 자료가 최순실 씨 사무실 PC에서 발견된 것의 의미.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는 누가 이런 청와대 자료를 받아보고 있었는지 오히려 더 궁금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최순실 씨.
캄캄한 덩그라니 놓여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책상입니다. 예. 하나 충전기를 쓸 수도 없어서 예. 저희는 그 전문센터에서 이 모델에 맞는 마크에서 국정 개입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이 사이비 정도의 씨였던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이 얼마나 막강한 비선 실세인지 한겨레가 낱낱이 보여주겠어. 폐기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피해를 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거가 나오기 전에 아무 생각 청와대에서 구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삼성이 들어가죠. 7개 기업을 삼성이. 원래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수사를 받지 않지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전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스스로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했죠. 그러니 그 대통령이 11월 25일까지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검찰이 뭐 때문에 대통령 진술은 듣지도 안 하고 공범 혐의라고 발표를 하는가? 그건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 대통령 차라 나 특검에 차라리 이거 같은 쓰레기한테 조사를 안 받겠다고 당연히 거부할 수가 있지. 조사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라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관련 내용 등 국가기밀 200여 건이 10월 4일에 처음 만났는데 10월 10월 5일에 같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자분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5일에 만났다는 얘기죠? 예, 만났습니다. 사용을 못하기는커녕 항상 들고 다니며 사진도 찍고 통화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딸 정유라 씨가 시합할 때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케치된 사진이 여러 장 들어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문건 중에 최종 수정자의 PC 아이디가 보시겠습니다. 최 씨가 한 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인데 최 씨가 하이라고 할 정도로 둘 사이가 특별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태블릿을 발견한 건 지난 10월 18일이었습니다. 사진을 봤었는데요. 이 책상에서 태블릿 PC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프랑크푸르트 현지에 가장 먼저 저희 송호진 기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을 찾아라,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10월 초쯤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송호진 기자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선배,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손석희가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손석희가 지금 프랑크푸르트의 모습을 드러냈다니까요. 그리고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연락을 드렸죠. 손 사장한테. 프랑크푸르트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최순실은 만나신 겁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네? 최순실이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줄 알았으면 최순실이나 좀 찾아볼 걸 그랬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프랑크푸르트 가신 거예요? 제 휴가 받아서 와이프랑 여행 간 겁니다. 아니 지금 독일 날씨도 안 좋은데 하필 프랑크푸르트를 그랬더니 프랑크푸르트가 비행기 값이 제일 싸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어떤 게 진실이냐 이런 또 논란도 있기도 했어요. 네, 저는 사실을 압니다만은
다른 언론 매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A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네. 하여튼 국내에서 받은 거고 주운 게 아니고 받은 거다. 네. 그것만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거기까지 말씀드리죠. 네. 네. 자,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이 시간에 다시 꺼내봅니다. 뒷일을 부탁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9표) 중 가 234표. 대박. PC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태블릿 PC에 관해서는 법원 측에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의 전체 범죄 사실에 관해서 양형에 지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PC의 실물을 공개하고 그 안에 담긴 문건까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물어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시키면 다 죽고. 무너질 것이다라는 걱정하는 분들이 진보 진영의 대표적 학자들 중에도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소추장에도 세월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쓰지 말자라는 게 사실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166명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지금 파악하는 게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나가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로 다 나가고 있고 국민들 다 그거 보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언론 보도난 것도 다 거짓말이네, 그죠? 녹음 파일 내용은 별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라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입증이 가능한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떠도는 얘기는 대부분 헛소문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 혹은 그 직후에도 각종 피부 미용 시술을 꾸준하게 받았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렇죠. 확실하죠. 그렇죠. 누구 뭐 딱 나타났어요. 점이. 예. 이야, 이거. 야, 정말 JTBC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세월호 사건이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조처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점이 미흡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증인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로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의 9.11 사태, 2001년 9월 11일에 난 거. 그 다음에 영국의 2005년 7월 7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런던 지하철하고 버스 테러 사건이 있습니다. 또 근자에는 2년 전에 2015년 11월 달에 파리에 이제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들이 항상 현장에서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9.11 사태는 사실 미국 정보기관들의 그런 협조 부족, 그로 인해서 사실 사전에 많은 징후들이 있었는데 그걸 포착을 못하고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테러가. 그리고 그것을 조사를 하는데 3년 이상 조사해서 원인을 밝혔는데 어느 경우에도 그 사건, 그 테러 사건이나 이거에서 미국 같은 데는 국가기관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 국가들의 그런 시스템을 보면 대형 재난 사고라든지 이런 테러나 이런 걸 포함해서 모든 것은 현장과 그 지휘 시스템에서 되는 거지 그것이 국가 원소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을 책임을 져라. 그런 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식의 논리를 확장해서 보면 모든 사고의 책임은 다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논리적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이런 사고에 대한 것을 대통령에게 책임 묻는 것은 저희도 성수대교 붕괴 사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됐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